여러분 안녕하세요. FMTV 굿쌤입니다. 오늘 강의도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할 두 가지 유형은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어떤 세타라는 각과 7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일직선상에 있다, 또는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얘처럼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 또는 90도의 각을 이룬다 또는 일직선상에 있다. 사실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한 게 일치한다라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일치는 이제 여기다 썼으니까 요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경이 일치한다. 똑같은 동경 하나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면서 일직선상에 있다. 그럼 이 동경과 이 동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둘 다. 일치하는 경우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고,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90도를 이룬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겠죠. 근데 90도를 이룬다,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유형은 이거 두 개와 아예 그냥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의 차이,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일치한다, 방향이 반대면서 일직선상에 있다, 또는 이런 말 없이 그냥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1번, 2번, 3번. 자,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이 나오면 얘랑 얘 둘 다 구해줘야 된다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유형에 나올 걸 미리 한번 적어 보자면,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이런 경우. 그래서 X축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나왔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Y축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나오는 게 Y는 X의 대칭,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번째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나요? 원점 대칭. 자, 대칭이라는 말이 붙은 놈 중에 이 원점 대칭만 얘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동경과 이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죠. 그러한 경우가 얘랑 얘가 무슨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대칭 나오면 원래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건데, 원점 대칭만 그냥 이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씩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이다, 일치한다,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동경을 뺀다, 동경이 이루는 각을 빼준다. 그때의 결과를 생각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 동경과 그 동경을 뺐을 때 그 각은 몇 도가 나오겠습니까? 0도가 나오겠죠. 동경이 동일하니까. 하지만 0도만 나온다? 아니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서 왔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처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동경과 이 동경을 뺐을 때 몇 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180도가 나오겠죠. 하지만 얘가 그냥 바로 온 건지 한 바퀴 돌아서 온 건지 두 바퀴 돌아서 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걸 뭐 다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이해가 되시면 되고, 얘만 기억하세요. 뺀다. 얘는 빼는 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두 동경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물론 둘의 공통점은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동경의 합이다. 예를 들어 얘가 세타고 얘가 7세타예요. 7세타, 얘가 세타예요. 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도만큼이 이 각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8세타가, 세타와 7세타를 더한 8세타가 뭐가 됩니까? 360도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위치가 무조건 이 동경과 이 동경을 더해도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동일해서 얘 더하기 얘 하면 무조건 360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한 바퀴일지 두 바퀴일지 세 바퀴일지 모르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Y축 대칭이다. 그거는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건 뒤에 유형이니까 뒤에서 볼 거고, 자, 이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타라는 각과 7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그림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타랑 이것도 또 7세타야. 얘네 둘이 일치한데, 그러면 일치가 나오면 7세타랑 세타를 뺐을 때 몇 도가 나온다? 0도가 나온다. 근데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360n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6세타가 360n이 되니까 세타는 60도 n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제 n은 정수니까 n에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야 되겠죠. 정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즉 여기에 있는 각이어야 된대요. 3, 4분면의 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n에다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60이고 2 넣으면 120이고 3 넣으면 180이고 4 넣어야 그제서야 240도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저 범위 안에 있는 애만 찾으랬으니까 n이 4일 때 일단 처음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각도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도가 동일하면, 동경이 동일하면 각도가 다른 표현의 각도가 나오더라도 코사인 값은 항상 일정한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앞에서 기본 개념에서 다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라 믿고 코사인 240도를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240 나왔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안 떠오르는 학생이 있으면 다시 앞에 거 공부하셔야 돼요. 코사인 사인 빠르게 구하는 법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코사인 240도라는 애는 여기니까 여기는 세 개 중에 제일 이쪽이야. 코사인 x값이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에서 또 뭐 방향이 반대다 이런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라는 각과 5세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은 대칭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을 생각해 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놓고 얘가 5세타가 되는 거예요. 5세타라고 생각하면, 자, 이 유형은 무조건 2세타를 어떻게 한다? 뺀다. 빼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한다. 자, 5세타 이만큼에서 세타 요만큼을 지원했다 생각하면 몇 도가 나옵니까? 180도가 나오는 거죠. 일직선이니까. 그래서 180도가 나오는 거고, 얘는 한 바퀴 돌았을지 두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360n을 붙여주자.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4세타라는 애가 180 플러스 360도 n이기 때문에 세타는 4분의 180, 45도 플러스 90도 n이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얘가 이제 세타가 나타내는 모든 각들인데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또 3, 4분면이네요. 3,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을 찾아봐라. 그러면 n에다 2를 넣으면 되겠네요. 180에다가 45도를 더하면 225도가 나오기 때문에 225도, 라디안 값으로 나와 있죠. 라디안 값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225도. 근데 이거 계산하기 싫잖아요. 이거 빨리 구하는 법도 선생님이 알려드렸었는데 225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4분의 5파이다. 이것도 뭐 계산 미리 계산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미리 공부하신 학생들은 충분히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유형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셨는데요. 이제 진짜로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만 나옵니다.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만 나오면 일치하는 경우랑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즉 원점 대칭인 두 가지 유형이 합해서 나온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얘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3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도록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일단은 빼는 거겠죠. 얘의 결과값을 처리해야 되는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치하는 경우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는 0도 플러스 360도 n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저 뺀 거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4세타가 180도. 이제는 얘랑 얘 빼면 180도 나오니까 180도 플러스 360도 n이다 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를 다 구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는 그것도 여기다 쓰겠습니다. 4세타는 360n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보면 세타, 위에 거는 세타는 90n, 90도 n, 아래 거는 세타는 45도 플러스 90도 n,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파이 사이에 요만큼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의 세타를 구하랬으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은 것만 가능할 거고, 여기에서도 n에다가 0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거 가능하겠네요. 135도니까 2 집어넣으면 넘어가죠. 0 집어넣으면 45도. 그래서 그 값을 다 구해보면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90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5도 나오고, 1 집어넣으면 90 플러스 45가 나오겠네요. 135가 나오는 건데 계산 이렇게 해야 편하니까, 그럼 90도가 3개인 거죠. 그래서 270도. 270도고 270도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바꿔주자 이거죠. 2분의 3파이. 4번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일직선상에 있다, 일치한다,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이제 대칭이 되는 유형들이 나오겠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어느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다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강의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어려운 수학을 쉽게 그리고 쉬운 수학을 깊게 굿쌤이었습니다. 수학은 FMTV와 함께. 감사합니다.